우리 공 선배도 사실은 네. 여러 이제 유튜브를 나가시니까 네. 나갈 때마다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안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견들에 대해서 네. 입장을 요구받으신 일들이 많으시죠? 그러게요. 제가 애초에 여기 경향에서도 하자 그럴 때 안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기자잖아요. 네. 전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뭐 합당이나 이런 건 뭐 저랑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지, 아무 관계 그건 없죠. 민주당원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뭐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말을 맞아요. 하기가 민감한 네. 얘기고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합당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이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랑 오. 술을 한잔 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제가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화가 좀 많이 나셨다. 화가 많이 났다. 그게 이제 짜증과 화를 많이 내시면서 왜 민주당 당 내부에서 분열을 하고 싸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조정식 특보를 국회로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의원실 다니면서 대통령실의 네. 메시지를 조 특보가 전했다고 또 그거는 당에서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당에서 듣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집권 1년도 내랑 종식도 안 됐고 집권도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또 대통령 본인께서 또 올리셨잖아요. 아니, 어제 SNS도.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배경이 있는 거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봉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논쟁 자체가 건전한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생채기가 아물고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이 다 이렇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서 그렇지 사실은 집권하고 나서 어느 정당도 원 보이스만 나왔던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다 내보내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 사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를 너무 잘 이끌고 계시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또 당정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내고 사실은 물밑에서 정리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 건강하게 토론해서 좀 좋은 그렇습니다. 방향들을 찾고 또 차이점을 국민들 앞에 놓고 결국 판단권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시니까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면 저는 100점짜리일 것 같은데 상당히 최근에는 그 합당부터 아마 이게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절차를 위반하고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막 이제는 좀 통제불능 상황까지 또 가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고 정당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계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물 추종적인 계파로 가서 줄 서면 그건 잘못된 거고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를 만드는 거는 너무 건강하다. 우리가 뭐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뭐 우리법 연구회 무슨 연구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인사를 독식하거나 자기들 세상처럼 굴면은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그 국민들의 여론을 만나는 이런 노력들은 저는 평가절하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으로 가는 하나의 진통 과정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과정들을 뭔가 잘 융화해서 대통령이 화를 낸 것도 아마도 불필요한 싸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 것 같아요. 맞다면. 화를 네. 냈다기보다도 굉장히 답답해했다. 뭐 답답하다. 굉장히 답답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의 일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말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서 이제 조정식 특보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됐고, 근데 보면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난주에 제 TBS 라디오에 맞아요,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네. 선거연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의 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험지에서는 연대를 하되 호남에서는 독자적인 후보를 다 내겠다 해서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오늘 또 그 갈등이 네. 또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지점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부분인 거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다시 꺼낸 얘기가 하천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불법 시설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질타를 했는데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신 건데 뭐 저는 우선은 그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조선비즈에서도 막 이렇게 그뭐 특정 언론사에 언급해서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그걸 또 트윗으로 이렇게 또 직접 기사를 걸어서 링크해서. 직접 교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저는 지금 굉장히 순기능이 많이 더 발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뭐 조직 생활 제가 길게는 안 했지만 짧게 하면서 사실은 그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 본 장면들은 진짜 상급자들을 많이 속이더라고요. 아 실제로? 실제 속여요. 그러니까 예를 야, 들면 그렇구나.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예를 들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있던데 사실은 훌륭한 리더라고 하면은 그 속이는 것까지도 알고 잘못을 잡아내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누락을 시킨다거나 어떤 식의 잘못된 오보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시원하죠, 솔직하게. 시원해. 왜냐하면 그 저도 이제 국무회의를 봤는데 보고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전국 조사해 보니까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맞습니다. 적발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시절 안 해봤으면은 원조잖아요. 원조. 도지사 아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안 해보셨으면 이거 그래요 할 텐데 그게 말이 돼요? 바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야 저는 거기서 좀 소름 끼쳤어요. 저는 개국정비 그 당시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풀 버전 그것도 봤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당시에. 봤거든요. 네. 도지사 때. 아니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정리를 하셨잖아요. 불법 이런 맞아요. 하천 바로 점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요일에 현장 점검을 나갔대요. 일요일에 불시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을 가서 포천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천하고 남양주 많거든요. 네, 맞아. 이 계곡시설 가서 다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현장에서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야, 예,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로 뭐가 다 된 것처럼 했지만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835건이면 포천만 해도 몇 개입니까 사실은. 포천 남양주만 해도 네. 펜션이나 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네. 것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을 텐데 숫자가 헤아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거고 그리고 언어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데 업주들과 유착해서 불법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부고와 직무유기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것은 한판 전쟁을 크게 벌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막 자주 쓰시는 용어는 아니지만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하는 단어들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공직 기관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좀 강조를 더 해주시면 네. 아마 공무원들이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조직을 워낙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 신상필벌이 정확해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또 벌도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하면 이제 대통령님 또 총리 또 장관 이게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공직사회의 기강이 좀 정리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될 것이고 저는 이게 계곡만이 아니라 그 행정의 달인이라는 게 어디서 한번 또 드러났냐면 과거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재난안전본부장 그분 차관급입니다. 딱 앉혀놓고 우수관을 딱 얘기를 하는 장면이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전 기억나요. 대통령님 그 역대 대통령들 많으셨지만 입에서 우수관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는 보지만 대통령님이 그걸 딱 그 우수관이 그 잘 안 막으면은 그 몇 번 더 가보고 안 그러면 넘친다고 이런 얘기를 잘 모르고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네. 이걸 아마 성남시장 때부터 그때도 뭐 그 사진 찍어서 그 관계 공무원한테 좀 살펴보라고 했던 아마 그런 맞아. 여러 가지 그 맞아. 훈련과 이런 성장의 배경들이 아마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와서도 재난안전본부장보다도 더 이렇게 현실을 잘 아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세밀하고 꼼꼼하고 추진력 있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무려 67%로 집계 이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을 레전드야. 하셨겠죠 당연히. 67? 우리 홍juk 선배가 외면하시네요 지금. 아니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67%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몇 퍼센트 한 80% 됐나? 아 초장에 네, 제가 볼 임기 때는 초반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 남북 관계가 일감에? 진짜 제가 이제 제 주위에 분들 계시고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북경의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북 사업가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갔다 오신 분도 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을 중심. 근데 그게 그냥 민간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통일부와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을 통해서 교류의 물꼬를 시작하는 틀은 그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야, 정말 상승 여력이라는 게 결국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란 게 맞아요. 그 외인들은 항상 우리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서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한다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겠다. 평화의 바람이 네. 또 제 불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 80%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통계 그지? 보니까 네. 1년차 때 최고치가 84. 그러니까. 그리고 최저치가 이제 1년차 때 63이었으니까 84 정도. 그러니까 최고치. 제 생각에 야. 그게 실현이 되면 80% 훨씬 넘을 수도 있겠다. 그 상승 여력이 무려 네. 20% 포인트 정도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기본적으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집권 1년 차에 그 지지율을 견인한 거는 사실은 외부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뭐 북미 대화 이런 것들로 지지율이 좀 형성이 됐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르죠. 국내 정치 이슈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라서 사실은 더 그 지지층들이 좀 견고한 거 아니냐 이런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4%가 상승해서 67%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중도 지지율이요 73%가 저도 깜짝 나왔어요.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의 7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지금 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은 4명 중에 3명은 지금 다 지지하니까 그 한 명은 입도 뻥끗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서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런 실용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내란 이후에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 일관된 정책의 목표들이 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코스피 6천 시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해결 의지를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아마 이것이 그 국민들에게 마음에 전달까지 된 결과가 이 67%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건 정말 놀라운 그렇죠. 수치입니다. 저도 그 지인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도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까지 좋아하진 않아도 야 근데 이거 일은 확실히 잘한다. 야, 업무 추진력이 대단하다. 일은 네. 진짜 잘한다라는 여론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 아니 요거 저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번 연휴 때 제가 가족들 만나고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 뵀잖아요. 그랬겠죠. 보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뽑은 분도 계시지만 약간 이게 마지못해 뽑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내란 이후에 선거였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마지못해 찍은 분도 적극 지지로 돌아섰고 오. 실제로 안 찍으신 분도 야 이거 지지 안 할 길이 없다. 너무 잘한다. 내 표는 영원히 이재명 대통령 거다. 아니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두 분이 어르신이 그러셨는데 전 좀 놀랐어요. 지지 왜냐하면 안 할 길이 없다. 아니, 이거 왜냐면 표현 대단한데. 1년 전에 그분들을 제가 대화를 또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딴 사람이 돼서 특히 이 정치적인 그 관점은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했더니 그분들도 코스피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경제가 이거 뭐 저쪽에서 이게 이준석 크구나. 당시 의원이 뭐 개업발이라고 뻥치고 뭐 그때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뭐 아이고 기업들이 잘해서 된 거지.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과거에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의 공을 깎아내리려는 정치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때는 이준석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뭐 코스피 올라가고 실적이 나오니까 네. 야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확고한 지지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